법정에 다시 선 전직 목사는 이번에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두 자녀가 집에서 잠든 사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펼칩니다. 케일러 플린은 2월부터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살해한 혐의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유난히 빨리 잡힌 재판 날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러 앤 크라임과 전해드리는 사건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칼레 플린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린 딸들이 가까이에서 자고 있는 한밤중에 집안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까요? 경찰이 애슐리 플린 사망 사건의 살인 동기를 파악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칼레 플린이 오늘 다시 법정에 수갑을 차고 입장했습니다. 그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심리를 앞두고 플린의 변호인은 앞으로 이 사건에서 대중이 볼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바디캠 영상 공개가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플린이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아내 애슐리, 지역의 전직 교사이자 배구 코치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그날 밤의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플린은 집 밖으로 달려나와 그를 위로하러 온 사람의 품에 안깁니다. 플린의 변호사는 이런 증거가 공개되면 의뢰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플린이 그날 밤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걸었던 911 신고 전화도 공개되었습니다. 맙소사. 마이애미 카운티 911. 맙소사. 누나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누나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아직 안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발. 뭘 보고 있나요? 제 아내다요. 그녀는 머리에 두 발을 박였어요. 지난달 플린의 변호사는 영상 증거, 경찰 보고서, 그리고 기타 증거 자료가 대중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플린 씨의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함구령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판사는 그 함구령이 승인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당사자, 증인, 법집행관, 그리고 변호사들이 경찰 보고서, 영상, 오디오 녹음, 감정서, 사진, 서면 진술 또는 기타 증거나 자료를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입니다. 플린도 특정 기록을 온라인에서 대중이 볼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원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온라인에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도 다릅니다. 오하이오는 주 중 하나로, 특히 마이애미 카운티에서는 온라인에서 진술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 심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플린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플린 재판에 대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솔직히 이런 사건에 비해 재판 날짜가 빠른 것 같은데 실제로 열릴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와 정보들은 케일러 플린의 변호인과 그들의 신청서에 따르면 여러분이 보지 않길 바라는 것들입니다. 오 마이 갓. 내 딸들이 여기 있어. 그 사람 어디 있어? 침대에 있어. 너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 나 방 안에 있어. 그 사람 보고 있어. 부탁해. 너희들 문 잠갔잖아. 우리에겐 횡단보도로 가는 이 문이 있어. 그는 집 안에 있어. 그건 우리가 마이애미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받은 911 신고 전화의 일부입니다. 그 전화는 2월 새벽 2시 30분쯤에 걸려온 것이었어요. 그 전화는 케일러 플린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아이들이 근처 방에서 자고 있는 동안 자신의 아내 애슐리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말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케일러 플린을 상대로 한 검찰의 사건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시작해봅시다. 현재 머리에 총상을 입은 여성이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새벽 2시 30분쯤
오하이오주 팁시티에 있는 애슐리와 케일러 플린의 집으로 출동하라고 디스패처가 지령을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팁시티는 데이턴 북쪽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플린 부부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전형적인 주택, 멋진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입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여기만 확인했어요. 다른 데는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지금은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모든 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오 맙소사. 맙소사. 앉을 수 있어요? 앉고 싶어요? 아니요. 알겠어요. 그녀는 갔어요. 저를 보세요. 숨을 쉬세요. 저를 보세요. 숨을 쉬어야 해요. 알겠죠? 저는 터치워치가 아니에요. 저기 제 딸이 있어요. 지금은 숨을 쉬어야 해요. 알겠죠?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세요? 좋아요. 휴대폰이 어디에 있나요?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으세요? 잠시만요. 코리, 글을 보고 있나요? 네. 물은 저기쯤 있어요. 케이지 말고 다른 거요. 네, 한 사람만요. 아, 저기 문이 열려 있어요. 저 뒷문이 열려 있어요. 밖은 벌써 그렇게 늦은 시간인가요?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저게 옷장이에요? 알겠어요. 맞아요. 그를 데려올까요? 좋아, 이거 봐. 조심해. 아, 안 돼. 귀찮아. 피 보여? 내가 그냥 떼어낼게. 저기 누가 그 사람 보고 있어? 누군가는 그를 지켜봐야 해. 오늘은 말을 많이 안 할 거야. 그 사람 어디 있어? You may call mom if you want to. Okay. 이 집에 총기류가 있나요? 산탄총이 있어. 알겠어. 알겠다고 했잖아. 산탄총이랑 22구경 그리고 비비탄총 같은 것도 있어. 알겠어. 그리고 내 트럭에 권총도 있어. 알겠어. 글러브 박스 안에 있어. 알겠어.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에서는 플린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경찰들이 보는 장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오디오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사실을 수집하려고만 하고 있지만 그들이 중앙 콘솔이 열려있고 차고 안에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일럽은 자신의 차 글러브 박스에 권총을 보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경찰이 흉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하며 플린의 딸들 방에 들어가는데 딸들은 아직 자고 있는 듯합니다. 소파에 앉으세요. 알겠죠? 누군가에게 전화해도 될까요? 오늘은 말이 별로 없네요. 여기가 그냥 방인가요? 여기가 그냥 방인가요? 알겠어요. Clear.
코리 어디 갔어요? 저 방은 뭐예요? 여기요. 그 여자애는 괜찮아요. 네, 여자애들은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사담. 잠깐만요. 제가 계속 할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잠깐만요, 자기야. 맙소사. 그에게. 이걸 보게 할까요? 오늘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분에 야구장이 있나요? 그녀는 갔나요? 아니요. 알겠어요. 나는 못해요. 이게 내 길인가요? 우리가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걸 수 있어요. 그걸 코리, 우리가 그에게 가족에게 전화하게 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그가 가족에게 전화하는 건 괜찮지만 그들은 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됐어요. 네, 두 여자아이 모두 깨어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일어났거든요. 아니요. 미분 문제 하고 싶지 않아요. 묻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에게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동안은요. 앉아, 자기야. 알겠지? 계속 앉아 있어. 아, 아,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죠? 이름이 뭐예요? 캘럽. 미안해요. 알겠어요. 세상에.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오 세상에. 가족에게 전화는 할 수 있지만 이 집 안이나 근처에는 올 수 없어요. 그런 건 허용되지 않아요.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우리 부모님은 미네소타에 사세요. 좋아요. 그러기 전에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네. 그분의 이름과 성이 뭐예요? 경찰은 오디오를 끊고 케일럽이 아내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동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는데 플린이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름바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 플린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그가 어떤 세부 사항을 말했다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재판 전까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일러 플린이 911 신고에서 말한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좋아요. 깊게 숨 쉬어주세요. 네, 그들이 곧 도착합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나요? 네, 열려 있어요. 네, 열려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녀가 숨을 쉬고 있나요? 너무 충격받은 것 같진 않아요. If 괜찮으시면 가서 천을 찾아주시고 그 총상에 천을 대주세요. 알겠죠?
네, 수건 같은 걸로요. 하지만 직접 압력을 가하지 말고 그냥 그 피나는 상처 위에 올려만 주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이런. 오. 깊게 숨을 쉬어주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글천을 가져와서 상처 위에 올려주세요. 하지만 직접 압력을 가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구조대가 최대한 빨리 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방금 그걸 당신 머리에 올려놨어요. 케일럽은 다정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그는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2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2014년 일이에요. 그는 사이먼 코엘 같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오디션을 멋지게 해냈고 할리우드로 가는 골든 티켓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라이브 쇼에 진출하는 그 단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할리우드 진출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아메리칸 아이돌 출연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아내 애슐리에 대한 말이었어요. 그에게 무엇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질문했어요.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녀는 정말 예뻐요.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는 애슐리가 2014년에 아메리칸 아이돌 오디션을 보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겉으로 알려진 케일럽의 모습만 놓고 보면 솔직히 그는 아내를 죽일 짓을 할 사람으로는 전혀 안 보였어요. 이 바디캠 영상에서 집안에 약 45분 정도 머문 후 케일럽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매우 감정적으로 보이고 아직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안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로 보입니다. 뭘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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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맙소사. 오, 맙소사. Did your squad look at you? You think your squad come look at him? 오, 맙소사. 오,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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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놀라지 마. 나 지금 충격받았어. 오. 세상에. 계단에 앉고 싶으세요? 그에게 담요 줄 수 있을까요? 네네. 뒤에서 누가 돌아다녔어요? 그게 뭐야? 뒤에서 누가 돌아다녔어요? 부부앙란들이야? 우리 중 아무도 뒤에서 돌아다닌 적 없어요?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강아지들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강아지 2마리를 산책시켰어요. 저는 그냥 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붙이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콜트가 테이프를 붙이려고 몇 군데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선택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론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이 뭘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세상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렸어요. 그리고 차고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봤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여기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한 20초 정도? 네, 오래는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불빛 좀 본 것 같아요. 차가 나오는 건 없었어요. 저는 단발이로 못 봤어요. 잠깐만요. 저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위에서 아래까지요. 저는 첫 번째 것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들어왔고 빠르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신호로 당신을 때렸다고 했고, 맞아요. 아래로 신호를 던져. 아무도 안 무서워요. 처음엔 당신을 못 찾았어요. 저 뒤쪽 옆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도 열려 있어요. 애슐리가 살해된 직후 몇 시간 동안 경찰은 이번 사건이 치명적으로 변한 침입 절도 사건이라는 것이 현재의 추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드론을 띄웠습니다. 경찰은 침입자의 흔적이나 냄새를 찾기 위해 경찰견을 동원했다고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디캠 영상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경찰이 매우 전문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케일러 플린이 아무리 격앙되어 있더라도 경찰은 이런 사건에서 그가 조사해야 할 인물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전부요. 그래. 뒷문이 열려 있어. 저기 옆에 문이 하나 있어. 열려 있어.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그걸 피했어. 그래, 우리는 안 피했어. 트럭 중앙 콘솔이 열려 있어. 그리고 거기에 총을 둔다고 했어. 이 엄청난 쇼. 안 해. 같은 반 있었어, 팀? 그래. 그녀의 침대에서. 나는 그 사람과 얘기 안 했고 코리가 대신 얘기했어. 여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 것에 대해 응급구조대원과 이야기하는 바디캠 영상이 있어. 잘지 없는 거 알아. 이것만 말해. 네가 보기엔 그녀가 얼마나 오래 그랬던 것 같아. 오래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여자애들은 도대체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저희는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시간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5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혈색도 확인했어요. 색깔은 여전히 괜찮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출구달에서 큰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데이터보드에서 이름 받을 필요 없고 나중에 역에 들르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 같이 놀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가 맞다면 그래. 우리 그냥 같이 있을 거야. 형사들이 올 때까지 우리도 여기서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경찰은 분명히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케일럽이 너무 흥분해 있어서 형사들이 도착해서 그와 더 대화를 나누기 전에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해요. 여기 담요로 케일럽을 위로해주고 경찰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방금 저에게 말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아마 40분 전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있잖아요. 그녀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한테 달력을 안고 자라고 있어요. 아, 이런...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케일럽은 그 담요에 쌓인 채로 경찰차로 걸어가고 경찰관들은 그가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갔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베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윌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선생님? 텔럽입니다. 캘럽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서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다른 도시에서 오셔서 제 전화기 등 모든 걸 챙겨주셨어요. 그걸로 모든 처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모든 걸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 할 일이 있으니까 저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네, 모건 형사님. 네,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주지에 남은 물건에서 터치 DNA를 채취하려 합니다. 이걸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수사실에서 집주인과 일치한다고 나오면 우리는 문제없는 거죠. 아니면 유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필이 나오게 되고 그게 누구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이건 정말 간단해요. 멸균 상태죠. 새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제가 이걸 넣어서 볼 안쪽에 몇 번 돌려줄 거예요. 이 영상은 케일럽이 자발적으로 경찰에게 DNA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디캠 영상에는 시간 표시가 없어서 이 장면이 체포 전인지 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빨리 벌려. 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셔츠 입으세요. 부상은 없습니까? 몸에 아무런 부상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상황에 대해 잘 모르지만 주거 침입이 있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형사들에게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당신의 속옷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날 이후 케일러 플린이 체포된 날 이후로 우리가 플린에게서 들은 가장 많은 말은 그의 첫 법정 출두 때 판사가 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었을 때 나왔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저 제 딸들을 돌보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예. 법원은 이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200만 달러의 총 보석금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석금을 내실 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전자감독, 가택연금을 포함한 재판 전 감독을 받을 것을 명령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귀하가 직접적으로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할 것입니다. 대배심은 애슐리 사망과 관련해 케일러 플린을 12건 가까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11가지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보석금은 350만 달러입니다. 케일럽은 애슐리 사망 관련 가중살인과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한 중범죄 폭행 2건, 증거 조작 3건,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협박 2건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국이 플린이 누구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인 혐의에는 총기 가중 처벌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팁시티 당국의 보도자를 따르면 인용하자면 플린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사형이 합법이지만 2018년 이후로 아무도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법정 심리에서 다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는 플린 변호인단이 제출한 함구 명령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의 의도는 그 신청서와 수정된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왜 그들의 요청을 계속 진행하지 않으려 했는지, 적어도 그에 대한 심리를 열지 않으려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케일러 플린의 재판 날짜는 4월 28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애슐리가 살해된 지 대략 2달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판사는 양측에 재판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고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플린의 변호인단에게도 추가로 논의할 다른 신청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판사님. 아직 제출할 만한 신청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은 4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최종 사전 심리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다음 주인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더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로앤크라임이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리며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